약간은 한 곳에 넣고 잘 저어준 다음 소독된 유리병에 넣어주면 완성! 이렇게 만들어진 양파 식초는 3일 정도 실온에서 보관한 후 사용하면 되는데요. 초무침이나 초고추장 등 새콤한 맛을 내는 요리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입맛도 확 돋워주고요. 양파는 살균 작용과 염증을 제거시키는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염증과 관련 있는 대부분의 질환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비만, 당뇨, 고지혈증 등에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뇌혈류 개선 효과와 항산화 작용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적당한 술은 건강에 좋다죠. 이왕 마시는 술이라면 양파 와인 어떠세요? 양파 2개와 레드 와인이 필요한데요. 집에서 만든 포도주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양파를 깍둑썰기로 썬 다음 와인을 부어주면 간편하게 만드는 양파 와인 완성! 4일 정도 후 양파를 건져내고 냉장 보관했다 간단히 마실 수 있습니다. 양파를 요리에 많이 쓰는 유럽에서는 양파 와인이 약용술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신경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불면증에 좋은데요. 알코올이나 포도도 불면증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함께 숙성시켜서 사용하면 더욱 효과가 강해집니다. 몸에 좋은 양파, 아이들은 맵고 입맛에 맞지 않아 먹길 꺼려할 수도 있는데요. 엄마표 간식으로 양파 튀김 어떠실까요? 양파를 둥근 모양을 살려 1cm 두께로 썰어 하나씩 링을 빼줍니다. 다음 밀가루를 묻혀 풀어서 소금 간한 달걀에 넣어주세요. 빵가루를 묻혀서 기름에 노릇하게 튀겨주면 완성! 철분과 칼슘이 풍부한 양파, 성장기 아이들 간식으로 양파가 좋은 것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먹기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자주 먹는 것이 꺼려지는 양파. 오늘 알려드린 천연 양념이나 와인으로 색다르게 즐겨보세요. 네, 양파로 튀김과 와인까지 한번 네. 즐겨보시면서 면역력 높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비결을 살펴볼게요. 면역력을 어떻게 좀 높여볼까요? 두 번째는요. 네. 장내 세균의 균형을 유지하세요. 네, 세균은 없애는 것도 아니고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장에는 사실 여러 가지 균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네. 외부 물질이라든지 병원균이 가장 또 많이 이렇게 노출되는 부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장의 면역력, 장의 건강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화면 보시면 이 장에는 유해균이 있고 유익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유산균 하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을 책임지고 있는 균이고요. 그리고 이제 설사나 변비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유해균이 있는데 이 보통은 적당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장 상태에 따라서 유익균이 되었다가 유해균이 되었다는 기회주의균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제일 좋은 비율은 유익균이 2, 그리고 유해균이 1, 그리고 기회주의균이 한 7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예. 이 장 속에 나쁜 기회주의 균이 살고 있군요. 그럼 장을 든든하게 하려면 어쨌든 유익균을 늘리고 그렇죠. 기회주의균을 없애야 되는데요. 어떻게 꼬집어야 되나요? 네. 어떻게 할 수 일단 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해균을 줄이는 식습관입니다. 근데 네. 대개 보면은 건강에 좋은 식습관이 아마 도움이 된다는 거 아실 텐데요. 이 유해균 같은 경우 지나친 당분 섭취,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흰 쌀이라든지 밀가루 음식 이런 당분을 먹게 되면은 이게 유해균들의 좋은 먹이가 돼요. 그래서 많이 번식을 하게 되고요. 네. 또 우리 밥 먹을 때 대충 막 그냥 삼키는 분들 계시죠. 빨리 드시는 분들 이렇게 대충 먹다 보면 이것 또한 유해균의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는 물 많이 드시지 말고 꼭꼭 씹어 드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기를 적게 먹고 채소를 많이 먹어라. 이런 거는 이제 고기를 많이 먹으면 우리 단백질이 부패하면서 이제 암모니아와 같은 독성 물질도 형성이 되고 또 단백질 자체가 유해균의 먹이가 되고요. 이제 채소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면역력 지켜주는 비타민이나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지만 섬유소가 또 장을 튼튼하게 해주겠죠. 네, 그러니까 유해균은 이렇게 좀 줄여줄 수 있는 식습관을 가지는 게 좋겠고요. 유익한 균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늘릴 수 있을까요? 네. 예,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유산균을 사실은 직접 먹는 게 제일 좋겠죠. 물론 우리 몸속에서 생성이 되기도 하지만 네. 이제 우리가 유산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슨 이제 김치, 청국장, 뭐 젓갈 이런 것들 떠오를 텐데요. 우선 김치 같은 경우도 적당히 숙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겉절이로 드시기보다는 이렇게 찌개나 생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네.
예. 네. 그리고 이 유산균이 사실 되게 온도에 민감해요. 아, 온도요? 예. 그래서 생으로 먹는 경우에는 사실 숙성은 안 됐지만 이 유산균은 온도가 높으면 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끔 이제 병원에서 유산균 처방해주면 뜨거운 물이랑 드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유산균이 많이 파괴가 되니까 그래요? 식은 음식이나 아니면은 찬물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아래는